네,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대학 수학 10번째 영상 촬영이고요. 10번째 영상을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업로드는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은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번째, 9번째 영상 촬영하고 지금 제가 다른 학년들도 촬영을 한 이후에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목이 마릅니다. 지금 제 주변에 물이 없고요. 이번 촬영하고 빨리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10번째 촬영은 지난 9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폴리노미얼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까지 배웠던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항함수라는 내용이 바로 이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이제 폴리노미얼 펑션이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이제 스페시픽한 그런 펑션들이 좀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언급이라기보다 그냥 야 이런 또 종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진행은 9번째처럼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다음과 같은 an, x, n제곱부터 해서 a0까지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할 겁니다. 이 폴리노미얼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abstract algebra라고 추상대수학이나 현대대수학이라는 교과목을 배우실 텐데 그때 군환체에서 다루는 내용에서도 폴리노미얼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폴리노미얼이 나중에 가서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 적분 할 때도 이 계산은 또 유용하게 쓰이고 다항함수에서 당연히 미분, 적분 나오면 또 뭐를 하겠어요? 복소수에서도 미분, 적분 하겠죠. 그 내용 똑같이 언급됩니다. 물론 확장이기 때문에 다르게 계산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를 정리하냐면 이 경우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AN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개수라고 불렀잖아요. 개수는 개수인데요. 최고차 수에 있는 이 앞에 개수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그냥 단순한 코에피션트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리딩 코에피션트라고 부를 건데요. 가장 큰 최고차 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부를 거고요. 그러면 다항함수를 얘기할 때는 AN이 0이면 일단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최고차항이 0이다. 뭐 아니면 뭐 다른 것도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죠. for all 이라는 단어를 써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는 다 0이라고 치는 거예요. 개수를. 그러면 이 경우는 fx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름을 어떻게 붙이기로 했죠? 네, 바로 제로 펑션이라고 했죠. 네, 이러한 함수가 주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an이 0보다 일단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내용들도 언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n을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n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차수, 디그리라고 부를 겁니다. 이 디그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폴리노미얼에 대한 디그리니까 디그리 오브 더 폴리노미얼이라고 이제 부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이 n을 가지고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계속 늘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경우를 이름을 어떻게 붙이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볼 테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n이 1일 때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시죠? 예, 리니어 펑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ax 플러스 b 뭐 아니면 mx 플러스 n 뭐 이런 형태였습니다만 똑같이 n은 1이었을 때 앞에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는 0이 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 n이 0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 안 했었네요. 네, n이 0이면 상수만 남으니까 컨스턴트 펑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n이 0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수도 0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제로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컨스턴트 펑션이 되는 상수만 남았을 때는 컨스턴트 펑션이 됩니다. 상수 함수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쿼드라틱 펑션, 큐빅 펑션, 그리고 파워 펑션입니다. 음, 우리는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음, 왜냐면 이 쿼드라틱 펑션 같은 경우는요.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two degree of a func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function of two degree인가요? 뭐 이게 지금 제가 순서가 지금 헷갈려서 of를 여기에 쓰는 게 맞겠죠? 아, function of two degree 라고 이야기를 붙이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항상 하던 거 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네, 이 경우가 바로 쿼드라틱 폴리노미얼입니다. 그러면 이 이퀄 0이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쿼드라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도 이제 QEQ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수학자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서 좀 기호를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3차는 우리가 이제 큐빅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3차니까 3degree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fx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쓰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사실은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이거를 큐빅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큐빅 이퀘이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에서 근의 공식이 있죠. 3차에도. 네, 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언급은 안 하는 내용이고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수학자 카르다노라고 하는 수학자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언급하면서 일반적으로도 근의 공식을 할 수 있다라고 제시는 했지만 식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보다 굉장히 깁니다. 쓰질 못해요. 그래서 저 이거 외우지도 않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은 바로 파워 펑션입니다. 파워 펑션은요, 좀 특이해요. 우리가 2차, 3차 뭐 이런 방정식들은 차수가 2, 3,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정수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이제 펑션을 제시하곤 하는데 이 파워 펑션은 정말 독특합니다. A와 B가 실수예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수함수가 될 수도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파워 펑션에서 임포넌트가 정말 모든 실수에서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함수를 해서 좀 함축적으로 본다면 fx는 ax의 n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에 n을 이제 자연수로 좀 줄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좀 보는 과정이고요. 이로써 우리는 n을 뭐라고 뒀을 때, 2분이라고 뒀을 때와 오드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짝수 홀수죠. 짝수 홀수를 뒀을 때 어떤 형태가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되는데, 이 대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x를 하면 n은 짝수니까 fx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기함수라고 했나요? 예,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함수라고 안 할게요. 이거를 우리는 짝수함수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짝수함수. 갑자기 함수 이거 아직도 이게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됨으로써 이것을 홀수함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저는 이거 못 외우겠어요. n이 짝수면 뭐 기함수네 우함수네 뭐 이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적용되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도 기함수 우함수라는 얘기를 안 쓰고 짝수함수 홀수함수라고 좀 썼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정말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여튼 오늘 정리할 내용은 여기까지 좀 찍어 보고요. 사실 이 폴리노미얼에 대해서도 좀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그 많은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언급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요. 함수를 언급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제가 폴리노미얼만 얘기했지 이제 나머지 가면은 또 유리함수 나올 거고 이제 무리함수 나올 거고 정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 보니 그 과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11장에서 좀 재미난 이야기들과 함께 언급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 영상까지 촬영한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의 폴리노미얼 펑션에 대한 이야기와 스페셜 폴리노미얼 에 대한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알제브라익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사실 알제브라익 펑션이라고 이야기는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함수들도 존재하니까 좀 펑션에 대한 이그젬플을 좀 드는 방향으로 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주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